지금까지 뉴스 오늘 일부를 YTN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습니다. 평 LTA 다 보인다. 커버가 닫혀 있어도 사람의 최신작 LG G2.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분결에서 밤사이 들은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2011년 시민혁명 이후에 지금 이집트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밤사이 또 유혈 사태가 벌어졌죠? 네,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무장 세력이 경찰 버스를 공격해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5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무장 괴한들이 시나이 반도 북부 라파의 국경지대를 통과하고 있는 경찰 버스 2대에 수류탄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반군부 시위를 주도한 무슬림 형제단 지지자 30여 명이 카이로 외곽의 한 교도소로 이송되던 도중 탈출을 시도하다 살해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밤사이 군부와 시위대 간에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집트 당국이 반군부 세력에 대한 강경 진압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시위도 일단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집트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내일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28개국이 이집트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EU 고위급 외교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앞서 EU는 최근 이집트 유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집트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EU가 지난해 이집트에 약속한 원조 계획의 이행 여부와 이집트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U와 관련 기구가 올해까지 이집트에 지원하기로 한 액수는 50억 유로, 우리 돈 7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이미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EU 차원의 공식 결정이 나올 경우 이집트에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 현지 교민회장과 그리고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죠. 서북부 아이다호주와 동남부 지역 등 미국 곳곳에서 자연 재해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네, 미 서북부 아이다호주에서 지난 7일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1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주 비버크릭에서 시작된 산불은 인근 휴양 도시인 캐첨과 선밸리 등으로 번져서 지금까지 산림 400제곱킬로미터가량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48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현재 아이다호를 비롯해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등 11개 주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동남부 미시시피주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유명 해변에는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 피서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등 미국 전역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외곽에서 도심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에 이동량이 많습니다. 통일로 연신내역에서 동명여고, 불광역에서 독립문역 구간 정체를 빚고 있고요. 연신내역에서 만나는 연서로가 연신내역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역말 사거리까지 시속 10km대로 지나고 있습니다. 성산로가 마포구청역에서 연대 앞 3거리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양화로는 서교동 4거리에서 홍대 입구역, 이어지는 신촌로가 창천동 3거리에서 신촌 기차역 입구 구간 각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종로가 도심 방면으로 용두동 4거리에서 동대문, 종로 3가에서 2가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도봉로는 미아역에서 기름역, 그리고 기름교에서 회화동 교차로 구간 차간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는 신구대학교에서 내곡나들목까지 시속 20km 미만이고요. 과천대로가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이수교차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방금 국제뉴스에서 전해졌다시피 이집트의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무슬림 형제당과 과도 정부의 갈등으로 사상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내란 상태입니다. 무슬림 형제단의 시위를 과도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집트 현지 상황과 우리 교민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남진석 이집트 교민회장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남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집트 유혈 사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과도 정부와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사이에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이제 8월 14일 날 과도 정부에서 이 대무대 해산 작전을 개시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희생자가 많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반발로 지난 16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난 뒤에 이 대무대에서 또 한번 결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4일, 16일, 17일에 걸쳐서 좀 희생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잦아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예. 그 과도 정부에서는 그 강원 양면으로 지금 이 무슬림 브라더후드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적극 대화를 권유하면서 그 무장한 대항 세력에 대해서는 테러 분자로 간주하고 과감하게 강력하게 추격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희생자가 따르지만은 이 분위기는 좀 잦아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곳 보도는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집트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이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일반 국민들은 이 모르시 정권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과도 정부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그 시위 지역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이젠 데모 그만해라. 우리 먹고 사는데 어렵다. 예. 해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8월 14일 해산 작전 이후에 통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통금을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지난번 텔레비에 비치던 그런 방화, 그다음 사격하는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는 이제 잦아들면서 체안이 좀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인 무슬림 형제당과 현재 과도 정부, 이집트 국민들은 어떤 세력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슬림 브라더후드 지지 세력은 한 10% 정도로 봅니다. 예. 이쪽에 인구가 9천만인 대국입니다. 근데 거의 한 70% 이상 정도가 지난번 조사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예. 70% 이상 정도의 과도 정부 지지 그런 여론 조사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무슬림 브라더후드의 어떤 이 지지도가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 그 공식 사망자가 800명 정도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민들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교민들이 있는 지역은 예. 그 시위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도를 갖고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않는 한 개인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관광객 감소에 대해서 그 관광업종에 여행업종에 종사하는 그 교민들이 그 생계가 좀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 외에는 특별한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도 교민 안전을 위해서 이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될 건데 대사관과는 연락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숙지고 이래서 8월 25일에는 요 주변에 그 치안 관계자를 초빙해서 관련 간담회를 가지면서 상황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생계형 이런 범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연락 체계라든가 이런 걸 갖다 같이 토의를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주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집트 교민회장 남진석 회장이었습니다. 예, 앞서 현지 상황 알아본 데 이어서 이번에는 중동 전문가인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집트 군부가 모하머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800명이 사망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이집트 현지 교민회장을 연결을 했는데 지금 무르시 전 대통령 측과 이집트 정부 사이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된 모양인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또 예.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무슬림 형제단 정권이 자유주의를 주창하면서 이 권력을 다시 회복하려는 군부의 쿠데타로 물러났다라는 거죠. 축출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이집트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지금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고요. 무슬림 형제단 지지자 측은 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합법성을 가진 그 정권이 이 일부 그 군부에 의해서 또 이 예. 군부가 이 자유주의 세력들을 이 동원해서 이 반감을 조성해서 축출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요. 무슬림 형제단의 그 정권을 회복시켜야 이 상황이 끝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과도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을 법적으로 해산시킬 방법을 모색하겠다면서 지금 그 무르시 지지 세력을 기습 진압을 했는데 그리고 방금 교민회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강원 양면을 현지에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사태가 장기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군부가 어렵게 지금 이 무슬림 형제단을 축출한 상황이고요. 예. 또한 그 국제사회와 그 국내의 그 반발을 무릅쓰고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를 해산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군부가 뒤로 물러서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군부가 이 같은 무력 진압을 시도한 가장 큰 이유는 군부의 속성상 이 혼란 사태에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11년 그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이집트가 상당히 치안에 있어서 불안해 있었고 또 시위로 인해서 전국에 또 전국이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리력을 가진 군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군부에 대한 신뢰가 이 구축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장기 집권의 어떤 그 길을 좀 닦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무슬림 형제단을 이제 가급적이면 해체시키고 그 군부의 그 집권을 확고히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로 볼 수 있고요.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도 이제 군부가 어떤 그 군사 정권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주지사 18명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 11명을 군부로 임명을 했고요. 2명은 경찰 간부였고요. 이미 지난달 7월 초부터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 300명 정도를 체포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예, 주지사 18명 중에 11명이 군부였다면 군사정권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무슬림 형제단이 그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기도 합니다만 세계 최대 이슬람주의 단체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 이슬람 정권에서는 현재 과도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변에 이제 이슬람 정권에서는 상당히 과도 정부에 대해서 쿠데타 세력이다, 불법 세력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중동이 지금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또한 축출된 무르시, 무슬림 형제단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지금 중동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이제 자신들 국가에서도 안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 그 권위주의 체제가 다시 회귀하는 것을 원하는 쪽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국가, 즉 터키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터키의 경우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에 대해서 군이 다시 21세기에 이 같은 어떤 무참한 학살을 통해서 권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슬림 형제단이 다시 정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두 세력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중동의 가장 큰 문제는 2011년 이후 아랍의 봄, 즉 중동 민주화 사태 이후 네 나라 정권이 붕괴가 되었고요. 새로운 이제 총선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이슬람 세력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중동의 세속주의 정권들 또 서방의 이 서방 및 국제사회가 이슬람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또 이슬람 세력들이 그 중동 정치에 전면에 부상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집트 군사정부가 지금 시위대 행위를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무슬림 형제단을 해체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미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계속해서 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초에 발생한 군부의 무슬림 형제단 정권 축출에 대해서 아직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쿠데타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미국 법에 따르면은 쿠데타 정권을 군사 원조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군사 원조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난달에 어떤 군부의 움직임을 쿠데타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국 정부도 이집트의 군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이집트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미미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이집트에 지원하고 있는 원조 자체가 약 15억 달러이고요. 이 중에 13억 달러가 이제 군사 원조입니다. 군부에게 가는 거죠. 나머지 2억 달러가 이제 경제 원조 부분인데요. 교사를 양성하고 경제 인력을 양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군사 원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아직까지 언급이 나오지 않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부분적이고 미약한 그런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관망 중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집트 정부가 지금 이렇게 혼란을 빚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국민들 반응이요? 지금 이집트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요.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즉 자유주의, 세속주의, 군부 세력을 지지하는 측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를 옹호하는 또 이슬람 세력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이 지나치게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자지라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인터뷰를 보면은요.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이 아주 극단에 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한 측에서는 군부라면 어떠느냐, 빨리 민생 회복을 하고 치안을 안정시키고 이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이 지금 있고요. 나머지 쪽은 2011년 무바라크 대통령 군부를 몰아내고 민주주의의 어떤 단초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다시 군부로 회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양측이 아주 첨예하고 또 유혈 충돌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무슬림 형제단의 태도가 문제가 될 것 같는데 탄압을 멈출 때까지 평화 시위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맞서고는 있습니다. 결국 장기화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좀 좁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무슬림 형제단으로서는 무슬림 형제단은요 1928년에 설립이 되어서요. 무슬림 형제단 자체는 상당히 온건한 단체입니다. 지나치게 온건하기 때문에 온건한 지도부에 반발해서 이 젊은 층들이 이제 이 탈퇴해서 과격주의 단체를 만들곤 했던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은 여태까지 모든 60년 군사 독재하에서 불법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장외투쟁을 벌이고 제도권 내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의 경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했는데. 지금 이 같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평화적이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군부가 쿠데타로 맞서게 될 경우 무슬림 형제들은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더 지하 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무장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 그 이집트의 그 군부 쿠데타 사태가 지금 중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이슬람 세력이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무장 투쟁을 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명분을 준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또 추가적인 대량 진압으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중동 문제가 이번 이집트 사태로 상당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아랍의 봄으로 민주화가 된 네 나라, 이집트, 튀니지, 예멘, 리비아 같은 나라,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이제 이런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나라마다 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 대부분 선거에서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약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동 국가들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철저한 세속주의 군부 또는 세속주의 왕정 체제였습니다. 이 같은 세속주의에 지나치게 이제 신물이 난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들에게 이제 표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양측이 지금 이 자유화가 된 상황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정치권에서 경쟁하고 있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이제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이 아직까지 국민국가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1971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민족들과 부족들이 있는데 중동의 국경선을 보시면은 서방이 식민 시대 때 일방적으로 국경을 획정해 놓음으로써 상당히 국민국가가 뭐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어렵고요. 이 때문에 과거에는 권위주의, 이 독재 정권이 나름대로의 국가의 통합을 유지해 왔는데 이 같은 권위주의 체제가 없어지고 자유주의가 되니까 상당히 지금 국가 자체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는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예, 3부 마치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오라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잇!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출발사 지금 4부 순서입니다. 짧은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이번에는 경기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0.47% 떨어진 15,010.7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9%, 나스닥 지수 0.38% 각각 내렸습니다. 별다른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나 이벤트가 별로 없었고요. 이날 투자자들은 오늘 21일로 예정된 지난달 7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로 공개를 앞두고 몸을 사렸습니다. 예, 그래도 15,000원 유지를 했군요. 국내 증시가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 등으로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뭉칫돈으로 빠져나가면서 증권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1월 6조 7천억 원 규모이던 하루 평균 대금이요. 지난달 3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량은 4억 7천여만 건에서 1억 3천여만 건으로 3분의 1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위 20대 증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집계했더니 전년 대비 각각 61%와 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강남 지역 지점이 15개씩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양적 완화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일 건데 이 세부적인 원인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증시 침체는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 된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들은 단기 투자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돈이 썰물처럼 빠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지난해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이는 코스피 지수가 2년 가까이 1,800대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고착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자본시장법을 만들어 20개 수준이던 증권사를 60여 개까지 늘려놓았고요. 이렇지만 증권산업 자체는 발전액이 하나도 없고 늘어난 증권사나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진출은 하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서 계속 거래 수수료에만 수입을 의존해온 게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기초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에 국내 증시와 증권사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업들의 소식이 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와 있네요. STX 그룹이 다시 기로했었다. 그리고 현대차 노조가 또 파업에 들어갔다는데 이 현대차 노조 파업 들어간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 노조는 어제 그 임금과 단체 일상 결렬을 선언하고요.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뒤에 모레 회사 측과 본인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노조는 교섭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파업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다음 달 노조를 이끄는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내부에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파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차례 파업을 벌여서 1조 7천억 원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매주 화요일 마련해드리는 문화를 울린 세상. 오늘 또 하지금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 군대 예능 전성시대. 예, 그렇습니다. 밀리터리 전성시대. 네. 예.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요. 예. 이게 군대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넓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계속 인기가 있기에는 트렌드라는 거 원래 돌고 도는 거니까 예. 한동안 군대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올 때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한테 군대는 추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주기적으로 인기를 탈 것 같습니다. 요사이 진짜 사나이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두 자리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안 그래도 이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TV에도 계속 군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올해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올 초부터 예. 푸른 거탑이라는 케이블에서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그 군대를 소재로 해서
근데 의외로 그게 깜짝 인기를 얻은 겁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다 보니까